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식이란 둠칫둠칫 리듬을 타는 것이다. 지금 전문가들은 코스피 2500포인트가 11월 달 내에 가능하고 연내 2600포인트 돌파도 가능할 수 있을 그 현실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런데 미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500포인트는 굉장히 만만한 수치인데 문제는 2600포인트는요. 결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으로서는 돌파하기 약간 어려운 상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어제 방송에 주된 내용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주식은 반걸음 혹은 한 걸음 앞서가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과연 둔화될 수 있을까? 오직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주식시장은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를 돋보이게 함으로써 이미 시장은 그래서 다 좋고 연준 니네 언제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쪽으로 지금 이슈를 바꿔놨다. 물론 연준도 그렇고요. 뭐 공식적으로 우리 연준이 뭐 금리 인하하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시장은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연준에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하지만 개무시하고 웃기지 마. 니네 못 버텨. 언제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쪽으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게 지금 주식시장의 팩트입니다. 자, 11월 21일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8, S&P 500이 0.20, 나스닥이 0.59% 하락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 하락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소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11월 달 FOMC 회의록을 소화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본인 스스로가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지 않습니까? 11월 21일 화요일 뉴욕 증시 하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소매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실망, 11월 달 FOMC 회의록을 소화하며 하락했어. 아, 그래?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구나. 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뭐다? 바보다. 어쩌면 바보라는 호칭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대로 그냥 고스란히 이 내용이 진짜라고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주식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뉴욕 증시가 지금 11월 달 들어서 굉장히 좋게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인생이나 주식이나 언제까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가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 좀 안정을 취해야 될 자리인데 과연 어떤 재료가 안정이 되어줄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오펙 회원국들이 지금 현재 연말까지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만 배럴 감산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될 회의에서 내년 봄까지 그러니까 아마 4월 달에 오펙 회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뭐 3월, 4월까지 하루에 100만 배럴 감산을 유지하는 걸로 그 어떤 주식시장을 조금 안정되게 하는 것에 대한 재료로 사용할지 아니면 월 하반기로 접어들면 주택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미 미국의 기준금리는 5%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관련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올 것이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재선 때문에 미국에 대한 경제라든가 뭐 증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포장이 된 상태에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잘 보도가 되지 않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택 지표가 부진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혹시 이 부진한 경제 지표를 가지고 뉴욕 증시가 계속 빨갛다가 좀 어느 정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주식시장이 만약에 하락한다면 거기에 재료로 쓰일 것들이 오펙의 감산
연장, 그리고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에 주택 지표 부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이 쉽게 또 꺾이지 않는다면 갑자기 또 분위기가 아이고 인플레이션 다시 반등할 수 있겠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뭔가 주식시장의 뜨거운 분위기가 좀 식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11월 이제 하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요, 지금 어떤 분위기여야 되냐면, 뭐,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매출이 얼마가 기대가 되고, 뭐, 산타랠리가 기대가 되고, 막 이런 이야기로 막 도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전미농업연맹을 인용한 그 자료에서 올해 10명 규모의 추수감사절 파리 비용이 61.17달러인데 이 비용은 1년 전보다 4.5% 감소된 전망치다. 그리고 시장조사업체 썩하나에서 올해 추수감사절 지출이 1년 전 대비 2%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머 2% 증가되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는 무려 14% 증가를 예상했는데 엄청나게 지금 위축되어 있는 소비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지하 5층까지 파놨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거의 끝나가죠.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관전 포인트를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하 5층까지 눈높이를 크게 낮춰놨는데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종목들이 속출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돈다방 미스터리를 쭉 들으시는 분들은 11월 21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 그냥 왜 하락했는지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문가들은 소매 기업들의 뭐 실적이 어쩌고 11월 FOMC 어쩌고 막 얘기를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경제 지표를 볼게요. 미쓰리가 얘기한 대로 10월 달 기존 주택 판매 전월 대비 4.1% 감소입니다. 시장 예상치도 감소를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시장에서는 한 마이너스 1.5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둔화된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 수준은 2010년도 8월 이후에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생각해 봐야겠죠. 미국의 금융위기는 2008년도 9월 그때 터졌습니다. 그런데 약간 잔잔바리식으로 그 전에 뭔가 낌새가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서브프라임 관련된 그 투자회사들이 하나씩 망가지고 하다가 약간 대형은행 리먼 사태가 뻥 터지면서 글로벌 위기가 됐고 월가의 위기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미국이 2008년도 위기를 겪고 막 정말 돈을 헬리콥터에서 풀겠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풀면서 회복을 시도했죠. 그런데 지금 글로벌은 따로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2010년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2011년도에 그리스가 디폴트 되고 그리스 다음에는 헝가리, 스페인 이런 분위기가 2011년도 분위기 대세였어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2011년도에는요. 일본의 대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미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뭔가 고개를 들려고 했는데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약간 분위기가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수치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그 수준 정도로 지금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들은 11월 달 FOMC 회의록을 소화하면서 하락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11월 달 FOMC 회의에서 뭘 기대했습니까? 9월 달에 이미 연준은 금리 동결했고요. 금리 동결을 하면서 남은
연준 회의 2번의 회의 중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 못한다고 했고요. 그렇게 11월 달 연준은 금리 동결을 합니다. 그런데 11월 달 금리 동결한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 못 해먹겠어요. 이제는 금리 인상 끝났고요. 이제 금리 인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 블랙아웃 기간 전이기 때문에 지금도 연준위원들의 연설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인터뷰를 보면 여전히 걔네들은 갈 길이 멀대요. 그런데 시장은 그 이야기를 개무시할 뿐이죠. 자, 11월 달 FOMC 회의록에서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통화정책 기조를 충분히 제약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거 뭡니까? 인플레이션 될 때까지, 2% 될 때까지 금리 인하 카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거를 일관성 있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11월 달 FOMC 금리 동결한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당장 지금 금리 인하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지금 이미 연준이 최근 들어서 우리 12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해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이제 연준의 말을 믿지 않잖아요. 아무리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놨다고 하지만 시장은 이미 내년 5월 달에 니네 금리 인하할 걸, 내년에 한 100bp 할 걸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준은 왜 계속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아직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번에 겨우 3.3%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금리 동결을 넘어서 금리 인하를 생각하게 되면 당장 주식시장 좋아지죠? 주식시장 좋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엽니다. 지갑을 열면 소비가 또 커지고 돈을 쓰게 되고 그러면 지금 겨우 3.3%까지 잡혔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연준은 금리 인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왜 자꾸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냐. 미국의 기준금리 5% 이거 결코 낮은 금리가 아니다. 특히요. 우리는 지금 이 돈다방 미쓰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요. 최소 초저금리, 제로금리의 맛을 봤단 말이에요. 아니 초저금리, 제로금리의 맛을 보던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5%면은요. 신용대출이라든가 주택담보대출은 그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자보다는 어떻게 할 건데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비가 위축되고 더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런데 연준은 금리 인상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때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막 들썩거렸고 그리고 그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막 고공행진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국채금리 고공행진이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12월 달 FOMC 회의록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 주식시장은 반걸음 혹은 한 걸음 앞서가는 애들이고 얘네는 이미 니네 그래 12월 달까지는 금리 동결하고 내년엔 니네 금리 인하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이렇게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매기업들의 실적 실망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만약에 소매 판매 기업들 실적이 당장은 안 좋아도 어차피 3분기는 지난 거니까 과거 수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어도 그래 3분기가 바닥이야. 그러면은 이제 4분기 특히 11월 달 블랙 프라이데이 있고 산타랠리 있으니까 한번 연말 소비 시즌 한번 기대해 보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안 되고 있다고요. 왜냐? 미국 경제가 지금 좋지 않다고요. 미국 경제 좋지 않다고 그렇게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주식시장이 뉴욕 증시가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게 하기 위해서 자꾸 미국 경제지표, 부진한 경제지표를 부각시키는데 이미 이 모든 시나리오는 미쓰리 머릿속에 다 있던 시나리오라고요. 자, 소매 기업들의 실적 실망 얼만큼이었는지 보면은요. 주택자재 판매업체인 로우스가 그다음에 가전유통업체 베스트바이가 분기 매출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게다가 연간 매출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어요. 4분기에도 별로 볼 거 없다 이거죠. 의류업체 아메리칸 이글, 그다음에 스포츠 제품 판매업체인 딕스 스포팅 굿즈 같은 경우는 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는데 연간 영업이익 낮췄고요. 그다음에 딕스 스포팅 굿즈 같은 경우에는 뭐 연간 가이던스 소폭 상회했습니다. 자, 3분기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 이제 마무리 소매 판매까지 이제 정확하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렇게 될 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얘네가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이렇게 낮추느냐. 바로 그거는 지금 엄청 시끄러워져야 될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뭐 산타랠리 연말 쇼핑 시즌에 미국 국민들이 돈 잘 안 쓰겠구나. 라는 거죠. 제가 앞서 방송에서 올해 뭐 10명 규모의 추수감사절 파티 비용 61.17달러. 이게 1년 전 대비 4.5% 감소된 수치다. 그리고 시장조사업체 서카나에서 올해 추수감사절 지출 1년 전 대비 2% 증가를 예상한다고 했지만 증가가 단순히 증가해서 좋은 게 아니라 작년에는 무려 14% 증가를 예상했는데 작년 대비 상당히 부진한 예상치입니다. 자, 지금 현재 12월 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94.8% 반영되고 있고 11월 FOMC 회의록에서 전혀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노래를 부르나 이미 내년 5월까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59.6% 어제보다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하나 보면 연말 연휴 매출 1에서 3% 증가에 그칠 것이다. 작년에는 얘네 인베스터스 서비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연말 연휴 매출이 5.1% 증가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부진한 1에서 3 정도밖에 매출 증가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래요? 지금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아서 그래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국의 소매 판매가 0.1%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히려 이렇게 부진한 소매 판매가 증시에 도움이 된다. 이거 진짜 시대의 개소리거든요. 마치 몇 달 전부터 부진해진 고용지표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동안 고용지표가 너무 뜨거웠는데 지금은 좀 미지근해진 거. 이런 시대의 개소리가 없어요. 자, 어떤 분께서 미국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냐 아니면 리먼 사태처럼 뭔가 터질 것이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세상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제 생각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모든 투자자들이 막 불안불안했습니다만 저는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린 얘기가 있죠. 여러분 미국은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야 어떻게 그 세상에 돈을 쥐락펴락하는 그 월가가 무너질 수가 있어? 야 어떻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어? 여기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너무 세게 돌아서 그때부터 은행들은 매 분기마다 아주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래서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리먼 사태처럼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야 미국의 리먼 사태 같은 게 또 터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물어보신다면 저는 리먼 사태 같은 건 터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문제는 미국 이외의 어떤 다른 지역 쪽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고 굳이 뭐 리먼 사태가 아니더라도 뭐 약간 지금 시끌시끌한 소리는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예를 들면 시끌시끌한 소리가 난다면은 뭐 유럽이나 뭐 다른 지역은요
아마 더 좀 시끌시끌한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동안 여러분들은요, 허접한 전문가들이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 인상한다, 동결한다, 인상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쭉 그동안 인상을 해와서 하물며 작년 하반기에 75bp씩 쭉 인상하고 막 50bp 하고 그나마 올해 들어와서 지금 25bp씩 질금질금 했는데 그렇게 질금질금 해서도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5%라고요. 금리 인상을 한 해 만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만든 이 미국의 기준금리 5%라는 수치가 이게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기업들이나 미국 부동산이나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전 세계의 기준금리와 거의 맞먹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한동안 오래 유지된다? 그러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미쓰리가 금리 인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금리 인하는 제가 조금 더, 뭐 대충 미쓰리의 생각은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고요. 조금 더 제가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 아마 제가 여러분 주식은 둠칫둠칫 리듬 타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2500포인트에서 흥분하지 않고 잘 방망이 짧게 잡고 잘 매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주식을 올리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굳이 작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거래량 없는 상태 지켜보고 자금 있으면 쭉 이렇게 매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매기 올려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벤트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지만 제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말은 세게 하지만 뭐 주식이 더 갈 거예요. 뭐 이 종목이 더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왜 하냐면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거든요. 왜 안 하냐면 예를 들면 A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지금 안 좋아요. 하락하고 있어요. 그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미쓰리 이 종목 올라갈 수 있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정 안 되면 뭐 가격 한번 올려보죠.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종목을 더 사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돈다방 미쓰리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이고 막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더 올라간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래서 빠진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여러분이 딱 쪽집게처럼 듣고 싶은 얘기는 제가 안 하는 겁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일부러 안 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 투자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제가 말려도 올라갈 수 있다면 더 사는 게 여러분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컨셉으로 계속 돈다방 미쓰리를 할 거다. 미쓰리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리고 결국 돈다방 미쓰리는 넓은 시야를 보면서 시황을 그려갑니다. 저는 이미 작년 말부터 올해 금리 어떻게 될 거라고 충분히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미 지금 11월인데 내년 분위기 어떨지 여러분들께 지금 맛보기로 계속 툭툭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다방 미쓰리는 큰 그림을 보는 방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유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목요일 날 찾아뵐 거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매매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